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완전히 제 인생이 뒤집히는 대사건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아빠가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엄마가 계셨는데 엄마가 가지고 계신 땅의 땅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돈 앞에선 장사 없다는 말이 이런 거였을까요? 저희 엄마가 돈이 많아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변해서 그런 저희 엄마의 재산을 노리며 달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저희 친정엄마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절한 복수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를 혼내주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레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정파에 저만 위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늘 가정적인 편이었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성격이 좀 깐깐하고 강하신 편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 조심하던 상황이라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지고 넘어가면 상황이 잘 마무리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서부터였습니다. 제 친정은 시골에 있었어요. 아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엄마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안 계시니 농사일도 힘들어지고 수입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원래부터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라 크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욕심내지 않으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친정이 가난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은근히 무시했던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 제 앞에서 저희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그때가 남편과 함께 저희 아이들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을 때인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승현이 네 엄마 혼자 농사지어서 벌이가 되겠니? 괜히 돈 없다고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검소하신 분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는 분이지 자식한테 손 벌리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다 겪어봐야 아는 거지. 혹시 우리 아들 몰래 챙겨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조심하도록 해라. 그때 솔직히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독특하시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속상했던 것은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행동이 달라졌으니까요. 아빠가 살아계셨던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을 욕하면 직접 나서서 막아줬던 사람이 저희 친정 살림이 줄어들자마자 제가 시어머니한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가만히 보고만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어느 정도 되시니 저희 집을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런 게 없어지니 남편의 반응도 달라졌던 거죠. 하지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땅 근처에 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오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건물도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벼락부자가 되신 겁니다. 앞으로는 평생 일을 안 해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되신 것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에 그동안 농사일만 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신 저희 엄마한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면 돈을 벌고 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기 마련인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집이 아빠와 살던 추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하고 오래 살아서 익숙하시다면서 그곳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가진 땅이 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태도가 확 달라졌으니까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나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어머니도 별일 없으시죠? 뭐 나야 별일이란 게 있겠니? 그나저나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너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 말이다. 그쪽에 도로가 뚫리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 엄마 땅값도 많이 올랐겠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어이구, 배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빨리 화장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러다 못 참고 나오겠다. 그만 끊는다. 그때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었고 저희 엄마가 어디에 사는지 시어머니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저도 저희 엄마가 가진 땅값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또 혼자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평소답지 않게 저한테 상냥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시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승연아, 나다. 우리 예쁜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어? 아, 네. 어머니 며칠 전에도 통화하지 않으셨어요? 저야 잘 지내있죠. 저기 승연아,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한테 당장 2천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네? 2천만 원이요? 당장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큰 돈은 당장 나올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2천만 원이 왜 필요하신데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좀 가고 또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에 주름 펴는 수술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다. 나도 이 기회에 인생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그리고 네가 돈 넣을 구멍이 없긴 왜 없냐? 네 엄마가 지금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는데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네 친정에 말해서 2천만 원만 빌려다 줬으면 좋겠다. 돈은 그냥 무기한으로 빌려주고 있다가 내가 돈 생기면 그때 갚는 거로 하고 그리고 내가 여건이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다. 어머니,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저희 엄마한테 받아서 어머니한테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동안 모아두신 돈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돈으로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희 엄마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셨고 이제야 좀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요? 내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냐? 공무원 하던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금 나오는 거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너희 엄마도 가지고 있는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꽁으로 돈 벌었으면 좀 베풀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니? 아이고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싫으면 관둬라. 그리고 지금 네가 했던 말 후회하지나 마라. 지금 화내할 사람이 누구인데. 염치 없는 소리를 했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협박과도 비슷한 소리를 하시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저번 전화부터 저희 엄마 땅 이야기를 물으시며 이상하게 구신 건지 알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존재로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땅 부자가 돼서 팔자가 피시니 그게 고가워서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 엄마 돈을 어떻게 하면 뜯어낼까 그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하지 않던 예쁜 며느리라는 제 칭찬까지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친정엄마한테 말해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시어머니의 청을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요.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위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저에게 도와달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있는 곳으로 빨리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있는 주소 위치만 받고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고급 한우 전문점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여쭤보니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친구분 9명을 불러놓고 비싼 한우를 시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히트였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점심 쏘기로 했으니까 다들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많이 올라서 엄청난 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 식사도 당연히 계산할 거야. 친정이 부자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자기들 허리띠 풀고 어디 배 터질 때까지 먹어봐.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던 2천만 원을 제가 빌려주지 않으니 억하심정으로 친구들이랑 비싼 한우를 사 먹으며 저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제가 했던 말을 후회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했던 협박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정신없이 한우를 시켜 먹더니 고기까지 포장해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제 앞에서 도망치듯 택시를 불러 도망가 버리셨죠.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재산을 탐내며 계속 일을 벌이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나중엔 정말 큰일을 치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랑 남편과 상의해서 매달 시어머니께 많지는 않지만 용돈을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용돈 받은 날이 지나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난데 너 지금 왜 용돈을 안 보내는 거냐? 이제 너희 집 잘 산다고 나 우습게 보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구걸하길 바라는 거니? 며느리라는 게 시험이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고 네가 용돈 안 보내줘서 내가 너 때문에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 제가 용돈 안 보내드린다고 어머니가 왜 굶어 죽어요? 어머니 매달 받으시는 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잊으셨어요? 저한테 저번에 급한 일 있다고 부르시더니 친구분들이랑 비싼 한우 드시고 포장까지 해놓고서는 저보고 돈 내라고 하고 도망가신 거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날 식사 사드린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계산한 돈 전부 어머니 용돈에서 제할 거고요. 어머니 용돈으로 전부 제하게 되기 전까지는 돈 못 보내드리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너 지금 용돈으로 나한테 일수 찍는 거냐? 너희 엄마 그렇게 돈 많고 부자인데 이 정도는 네 시험이 위해서 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니? 어머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가 부자인 거지 제가 부자인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자식이라고 해도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엄마 없이 산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베껴 먹으려는 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이렇게 무리한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딱 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는 어떤 요구도 저한테 하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그동안 있었던 시어머니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자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나섰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저희 친정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면서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친정에서 왜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하냐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무시한 거 못 봤느냐고요. 그래놓고 이제와 엄마가 잘 살게 되니 도와달라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실망한 것은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진짜로 오만정이 떨어지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저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말에 먹던 밥알이 튀어나올 뻔했죠. 저기, 여보, 나 직장 그만둘까?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직장을 관두기는 왜 그만둬? 아니,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장모님 돈도 많으시고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장모님 평생 먹고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장모님한테 도움만 조금만 받으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기, 내가 알아봤는데 장모님이 우리 가게 하나 차려주면 내가 진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도 귀찮은 직장 생활 때려치우고 자유 누리고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무슨 자영업 하는 건 어렵지 않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왜 자꾸 우리 엄마 재산 노리는데? 나도 안 바라는 엄마 재산을 왜 자꾸 신경을 쓰느냐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가게 차려달라고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남편마저 저희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모습에 저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사는 인간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남편까지 그렇게 저희 엄마 재산을 바라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저희 친정 재산을 긁어먹을 생각뿐이었죠. 진짜 아이만 아니면 당장 남편이란 인간이랑 갈라서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지금까지 하는 비교도 안 되는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김장을 처리돼서 김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원래 저는 매년 친정에 가서 김장을 담가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 혼자 집에서 김장하면 힘들다고 친정에서 저희 집 김장도 같이 담그면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부터 늘 매년 친정에 가서 김장을 담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친정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 허리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장을 집에서 담그면서 저희 엄마가 드실 것도 조금 해서 보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엄마는 안 된다면서 친정에서 굳이 제가 먹을 김장까지 담그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엄마 혼자 김장을 담그다가 더 아프실까 봐 저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내려가 김장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김장김치를 담가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무리하셨을 것 같아서 혼자 있으신 게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말 토요일 아침에 남편에게 말하고 엄마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 친정에 다시 내려갔다 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건은 바로 그때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가 친정에 엄마를 보기 위해 다녀온 사이 집에 돌아와 보니 김치 냉장고에 있던 김장김치가 몽땅 사라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묻게 되었죠. 여보, 집에 있던 김장김치들 전부 어디 간 거야? 왜 김치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아, 그거 엄마가 사실 당신 없던 토요일 점심 때 오셔서 전부 가지고 가셨어. 엄마 집에 아직 김장김치 안 했다고 필요하대. 뭐라고? 지금 한마디 말도 없이 김장김치를 어머니가 전부 가지고 가셨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 엄마가 허리 아파가면서 힘들게 담근 거를? 저는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허리 아파가면서 저 먹으라고 만든 김장김치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으니까요. 2천만 원의 한우 사건에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랑 제가 힘들게 한 김장김치를 몽땅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엄마 허리 아프신데 저 먹으라고 무리해가면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김장김치 당장 돌려주세요. 너는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냐? 솔직히 너희 엄마 돈도 많겠다. 배추 사다가 얼마든지 다시 담글 수 있는 거 아니니? 네 엄마 팔자 좋잖아. 또 담가서 보내라 하거라. 네 엄마 팔자 펴고 이제 매일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간만에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아니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 허리 아프신데 저 먹으라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들리지도 않는 거냐고요. 그리고 운동이랑 노동이랑 같아요? 김장김치 담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시끄러워! 잘 사는 집에서 김치 좀 보태준다는데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냐?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안 올라서 이러고 사는데 왜 너희 엄마만 운 좋게 땅값이 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아무튼 나는 김장김치 다시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네가 다시 담가 먹든지 네 엄마 보고 다시 담가 달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 지금 김장김치에 수육 삶아 먹을 예정이니까 바쁘니까 이만 전화 끊는다. 그제야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하게 굴었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저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희 엄마가 돈이 생기니 그게 질투가 나서 계속해 무엇이든 뜯어낼 생각을 하며 저를 괴롭혀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저 몰래 가지고 간 김장김치를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일단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힘들게 만든 김장김치를 가지고 가는 거를 알았으면서도 지켜본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당장 시댁 가서 어머니한테 가지고 간 김장김치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 당신이 어머니가 김장김치 가지고 가는 거 말리지 않고 지켜봤으니까 당장 가지고 오라고. 당신이야말로 가족끼리 먹는 걸로 치사하게 좀 굴지 마. 솔직히 장모님 돈 많겠다. 그깟 김장 재료들 다시 사서 만들면 되잖아.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김장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왜 어머니 멋대로 가지고 가시냐고. 우리 엄마는 뭐 안 힘들어서 김장하신 줄 알아? 힘들어도 내 생각해서 만드신 거야. 어차피 허리 아픈 것도 장모님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장모님 돈 많으시니까 허리 아프면 병원 가서 돈 주고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사람 사서 김장하라고 시키면 되겠네. 인간이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직접 시댁 가서 우리 엄마가 만든 김장김치 가지고 오겠어. 저는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저희 엄마 김장김치를 가지고 오려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도착해서 김장김치를 가지고 가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앞바닥에 철퍼덕 들어눕는 것이었죠. 제가 김치 냉장고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요. 그리고는 억지를 부리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장김치 절대로 못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려거든 어디 내 배 째고 가지고 가보든지.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가 담근 것도 아니고 왜 저희 엄마가 담근 남의 집 김장김치를 못 가져간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도둑질이란 거 모르세요?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 가족끼리 서로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그깟 김장김치 가지고 간 게 무슨 큰일이라도 이러는 거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엄마 팔자 좋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 김장김치 절대 못 가지고 간다. 어머니, 자꾸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지금 행동 진짜로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는 무슨 후회? 원래 내 인생에 후회 따위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두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방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절대로 김치냉장고 곁을 떠나지 않겠다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바동거리다가 저를 뿌리치고 김치냉장고를 꽉 안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봐라. 나는 절대로 못 뺏기니까. 내 손에 한번 들어온 거는 전부 다 내 거다. 그 모습에 기가 찼지만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더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만드신 김장김치 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는 다시 집에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딱 저랑 저희 아이가 먹을 것만 했어요. 남편 놈은 제가 한 김장김치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저희 먹으라고 엄마가 고생해서 해주신 김장김치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게 했으니 남편에게는 먹을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한 김장김치가 먹고 싶거든 시댁에 가서 저희 엄마가 한 김장김치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처음에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겠다면서 마트에 가서 본인 먹을 김치를 사오더라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인데다가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며 김치볶음이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으니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류인데 특히 아예 못 먹게 되니 본인도 답답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 김치를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남편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저희 엄마가 해주신 김치였을 정도였으니까요. 더군다나 마트에서 사 먹는 김치는 가격도 비싸니 나중엔 결국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니가 가지고 간 김장김치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 행동조차도 아주 치사하더라고요. 딱 본인이 먹을 만큼만 저희 엄마 김장김치를 시댁에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시댁에서 가지고 온 것이니 저희 엄마 김장김치를 제가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랑 절대 나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지금 김치 주인이 누구인데 치사하게 굴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죠.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나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란 인간에게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 고생한 김치인이 시댁에서 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본인이 아쉬워지니 딱 본인 것만 챙겨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믿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랑 남편 하는 짓을 보니 앞으로 저희 친정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무슨 짓을 벌일지 장담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란 이 인간이 큰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던 겁니다. 주변에서 남편들이 사고쳐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는 했지만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이 제가 저녁에 먹을 반찬을 만들며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남편의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남편이랑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친한 친구라서 저랑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건 남편의 친구의 목소리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가 해준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죠. 재수 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식이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제식이가 난리가 났다고요. 그 녀석 이대로 뒀다가 큰일 납니다. 도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을 이대로 두다간 큰일 난다니요? 재수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얼마 전에 제식이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제식이 그놈이 지금 대출받아서 듣도 못한 회사 주식에 몰빵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방 크게 해먹을 생각에 은행 대출이랑 여기저기 돈 꿔서 투자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 전에 상장 폐지 확정 났어요. 제식이 완전히 빚만 지고 쪽박차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식이한테 빚독촉 문자랑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로 재수씨네 큰일 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식이 그놈이 지금 얼마나 태평하게 구는 줄 아세요? 본인 장모님이 땅 모자라서 돈이 많다면서 지금 주식으로 날린 돈도 장모님 돈으로 전부 해결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고요. 도현 씨, 지금 한 말 전부 사실이에요? 네, 제식이가 저랑 술 마시고 있는데도 계속 빚쟁이들한테 독촉 전화 오는 것도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재수씨, 지금 재수씨 집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별일 없는 거죠? 네. 도현 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일단 저만 알고 있는 거로 할 테니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 전에 제식이 더 이상한 짓 하기 전에 잘 말리셔야 합니다. 저 자식 갑자기 왜 저렇게 변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랑 오랫동안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씨, 힘내세요. 남편 친구의 전화를 끊는데 제 손이 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사람이 돈 때문에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돈을 준다고 했던 적도 없는데 멋대로 남에게 큰 거금을 빌려서 주식까지 하다가 날리고 말았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저희 엄마 돈으로 가게를 차려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주식 사고까지. 정말 남편은 답이 없는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저희 엄마를 본인 현금 지급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괘씸했고요. 과연 저희 엄마가 남편 엄마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었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가족을 생각하면 남편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갈라서야겠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억울해서 이대로 당하고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때를 기다리자 싶었죠. 명절 때면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며칠 전에 남편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미리 시댁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다 만들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 겸 제사 음식은 질린다면서 밖에서 한 번은 꼭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노리자 싶었어요. 제 계획이 뭐였냐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자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제가 저희 집에 없을 때 저희 엄마 김장김치를 가지고 간 것처럼 저도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외식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댁 제사 음식을 전부 가지고 저희 친정으로 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놈에게 그날 이혼을 통보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시댁에 간 저는 어느 때보다 시어머니를 열심히 도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을 다 만들고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외식을 하러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명절 음식 많이 주워 먹었더니 배 안 고프다고 말하며 집에 남아있을 테니 남편만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죠. 저희 아이도 제가 그냥 집에서 알아서 챙겨 먹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돈이 굳었다면서 아주 좋아서 남편과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식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침내 저희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댁 와서 만들었던 제사 음식을 전부 열심히 포장했죠. 그리고 음식들을 전부 싸서 저희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 뒤쯤인가 남편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요.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 집에 큰일 났는데 애 데리고 어디 간 거냐고? 나 지금 친정에 가고 있는데? 뭐? 친정이라니. 우리 집 제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거길 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집에 도둑 든 것 같아.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제사 음식이 전부 사라졌다고. 아, 나 앞으로 명절은 쭉 우리 친정에서 보내려고 영원히. 그리고 제사 음식은 도둑이 훔쳐간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갔어.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집에서 만들었던 제사 음식을 지금 전부 친정에 가지고 갔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미쳐?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에서 한 김장김치 가지고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김장김치 먹고 싶은 거면 사람 사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 않았냐고.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가족끼리 음식 좀 나눠 먹을 수 있지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제사 음식 내가 가지고 가서 없는 거면 사람 사서 만들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마트 가서 사오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이랑 저랑 통화 소리를 전부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 핸드폰을 뺏은 건지 바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힘들게 만든 제사 음식들을 왜 너희 친정에 가지고 가? 좋은 말 할 때 당장 가지고 오지 못하겠냐?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어머니도 저희 집 와서 말없이 저희 엄마가 한 김장김치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사 음식 다 가지고 가고 싶으면 제 배 째고 가지고 가세요. 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따졌죠. 네가 감히 우리 집 제사 음식을 훔쳐가? 아주 도둑이 따로 없네. 안 되겠다. 내가 너 철도로 경찰에 신고해서 확 콩밥 먹게 만들어줄 거다.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저희 집에서 엄마가 해준 김장김치 훔쳐갔으니까 저도 어머니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는 거죠? 뭐야? 저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것 좀 봐. 아이고 네 목이야. 저런 걸 우리 집 며느리라고 받아줬었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당신 자꾸 이럴 거야? 우리 엄마 말대로 제사 음식 빨리 전부 돌려줘. 아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진짜 계속 이렇게 나면 우리 이혼이야. 당신 나랑 이혼하고 혼자 살 수 있겠어? 아들, 그냥 저런 거랑은 확 이혼해 버려라. 저런 거 따끔하게 매운맛 좀 봐야 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나도 이판사판이란 이 말이야. 제가 물러서지 않고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에게 말하다 말고 바로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장모님, 딸을 어떻게 키웠기에 저러는 겁니까? 시댁 제사 음식을 도둑질하질 않나 어떻게 겁도 없이 저러냐고요. 장모님의 돈만 많으면 다인 줄 아세요? 그러면 자네 엄마는 뭔가? 내가 자네 엄마 처먹으라고 김장김치해서 보내준 줄 알아? 내 새끼 먹으라고 해서 보내줬어. 그런데 내가 힘들게 한 김장김치를 자네 엄마가 우리 딸 집에서 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했나?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팔자 좋으니까 다음에 또 탐가서 보내라고? 누구는 안 힘들고 돈 많아서 김장김치 담그는 줄 아나? 내 새끼 입에 넣으려고 만든 거였어. 그리고 자네도 우리 딸한테 내가 땅값 올라서 돈 많아지니까 회사 관두고 싶다면서 가게 차려달라고 했다면서? 너랑 네 엄마는 내가 호구로 보이는 거냐? 사부인, 지금 우리 귀한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장김치 담그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가 유난이냐고요? 그러면 내가 아들 집에서 가지고 가기 전에 사부인이 제 것도 해줘서 보내줬으면 좋았잖아요. 저는 사부인처럼 돈 많았으면 그렇게 쪼잔하게 안 나왔습니다. 내가 생긴 돈만큼 벌써 사부인 챙겨주면서 나눠 썼을 거라고요? 솔직히 꽁으로 번 돈인데 우리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얼마나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으면 시댁 제사 음식을 가지고 나를 생각을 해? 여편네야, 너나 정신 차리고 살아. 우리 딸 먹으라고 한 김장김치 훔쳐간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왜 내 땅의 땅값이 오른 걸 당신이랑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우리 남편 떠나고 나 혼자 살고 없이 산다고 무시했었지? 당신이 우리 남편 떠났을 때 무시하지 않고 나한테 잘했어 봐. 내가 가만히 있었나? 진작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돈 벌자마자 당신 우리 딸 소고기집으로 불러서 친구들이랑 잔뜩 사서 먹고 우리 딸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지를 않나? 사치 부린다고 2천만 원을 나한테서 받아내라고 하지를 않나? 그게 인간이야? 나도 그동안 고생하고 살아서 돈 무서운 거 알아서 그런 사치는 안 부려. 그리고 교육은 이 여자야 당신 아들이나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런 말을 해. 지금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도 모르고 있지? 여편네? 이 여자? 우리 아들 장모라고 기껏 내가 예의 차려서 상대해 줬더니 이 여자가 어디서 못하는 말이 없네. 그리고 우리 아들처럼 성실한 애가 일을 벌이긴 뭘 벌려? 성실은 개뿔. 우리 딸이 그러던데 나 땅 부자라고 당신 아들이 그것만 믿고 우리 딸 몰래 은행 대출이랑 여기저기 빚져서 주식 샀다가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 아들 3억이나 빚진 빚쟁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며느리 몰래 빚져서 그것도 주식해서 돈을 3억이나 빚지다니. 우리 아들 그런 무모한 짓 할래 아니라고. 아들아, 네가 말해봐라. 지금 네 장모가 한 말들 전부 거짓말이지? 그런 일 벌인 적 없지? 네가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했겠어? 엄마, 실은 장모님 말이 맞아. 나 집사람 몰래 주식하다가 망해서 지금 빚쟁이 돼서 여기저기 빚 갚으라고 난리야. 그래서 나 지금 장모님이 안 도와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 이러다가 깜빵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너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러면 진작 이야기했었어야지. 너 빚진 거 갚으려면 네 장모 도움 받아야 하고 그러면 잘 보야 했는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너희 집에서 네 장모가 한 김장김치 훔쳐갈 일도 없고 차렸을 거 아니냐? 네 장모한테 함부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다가 며느리가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겠다. 사태 파악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저희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당신 아들 살려줄 사람이 저희 엄마밖에 없으니 간절했던 거죠. 저기 사부인, 제가 조금 전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원래 말실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 제 이야기는 전부 헛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사 음식도 전부 다 드시고요. 그러니까 사부인,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빚 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미쳤어? 돈에 환장해서 우리 딸 무시하고 괴롭힌 사이놈을 도와주게? 영원히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그리고 나 당신 같은 더러운 인간이 한 제사 음식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꺼져. 그 말에 이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장모님 설득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줘. 내 3억 빚 좀 갚아달라고 해달라고. 내가 그 빚 못 갚으면 당신이랑 우리 애도 같이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내가 왜 너랑 살아?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우리 앞으로 이혼해서 각자 살자. 그러니까 그 3억 빚도 네가 혼자 다 갚아라. 이거? 안 돼. 나 버리지 마. 나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지금 나한테 가족 빼면 뭐가 남는데. 뭐가 남기는, 당신은 나보다 우리 엄마 김장김치 훔쳐간 당신 엄마가 더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평생 당신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 그 3억 빚 열심히 갚으면서. 그리고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우리 엄마 김장김치 대신 잘 처먹어라. 저는 남편을 향해 그동안 준비했던 이혼 소리를 날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참을 매달려 보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두 사람이 계속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이웃분들께 부탁해서 같이 쫓아내버렸어요. 엄마가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이웃끼리도 아주 친했거든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지만 남편이 워낙 잘못한 게 많으니 법원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 빚은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만든 거니 혼자 알아서 책임져야 했고요. 그 일로 남편은 재산분할해서 나눈 돈도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집까지 팔면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 두 사람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땅 부자가 됐다면서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이용해 먹으려다가 인생까지 쫄딱 말아먹은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저녁에는 배달 알바에 투잡을 뛰고 시어머니도 남편 빚을 같이 갚아주기 위해 공장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저는 친정으로 아예 이사를 와 엄마와 저희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서 오가는 손님들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엄마도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면서 자주 놀러 오시고 있어요. 카페에서 세 가족이서 거의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게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시작한 인생이니 앞으로도 값지게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엄마와 저희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서요.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